고지를 보겠습니다. 적나라의 어느 고을에 벼슬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학자가 살았으니 벼슬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나의 일줄. 여기서 이미 거기다 쓰세요. 욕심이 없음. 북곽선생이었다. 북곽선생의 동그라미. 그는 나이 40에 손수 교정해낸 책이 10,000권이었고 책을 10,000권이나 수정했대. 또 육경의 뜻을 부연해서 다시 저술한 책이 15,000권이었다. 책을 15,000권이나 만들었대. 천자의 동그라미. 천자는 임금 아니에요. 황제입니다. 황제. 임금이랑 황제는 달라요. 그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고요. 의는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상이 여기고 제후가 그 명망을 존경하고 있었다. 제후의 동그라미. 봐봐, 천자하고 제후가 뭐야? 그를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거기까지 자르세요. 옆에 써볼까요? 북곽선생에 대한 설명. 그 고장 동쪽에는 동리자라는 미모의 과부가 있었다. 동리자의 동그라미. 아까 설명했죠. 과부는 남편이 없는 여자예요.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하게 여기고 다시 또 천자의 동그라미. 여기서 그 절개는 딴 남자를 안 만난다는 거죠. 제후가 제후의 동그라미. 현숙함, 현명하고 뭔가 성숙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모하여 그 마을의 동네를 봉해서 독리과부지려라고 정표해 주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상장 같은 걸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리자가 수절을 잘한다. 수절의 체크. 수절이랑 같은 단어가 여러 개 있어요. 써볼까요? 여기서의 수절은 그러니까 남자가 지조절개다라고 하면 임금에 대한 거고요. 여성의 지조 써주고 절개 써주고 수절 그리고 그냥 지조 절개만 써도 될 것 같아요. 2개만 써주세요. 실은 슬하의 5 아들이 저마다 성을 달리했다. 거기 체크. 5 아들이 저마다 성을 달리했다. 여기서는 아빠가 여러 명 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수절을 잘한다 못한다? 못한다. 어느 날 밤 5놈의 아들들이 서로 짓거리기를 강 건너 마을에서 닭이 울고 강 저편 하늘에 샛별이 반짝이는데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의 체크. 누구 집이겠냐? 지네 집이겠지? 그치? 그래서 거기에 씁시다. 동리자의 방에서 북곽선생과 동리자가 밀회를 즐김. 몰래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하고 5놈이 차례로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다. 동리자가 북곽선생에게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사온데 오늘 밤은 선생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거기 체크. 오늘 밤은 선생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이 말이 뭐 같냐? 오늘 여기서 자고 가세요예요. 오늘
밤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함. 다섯 놈이 서로 소곤대기를 얘기에 이르기를 과부의 문에는 함부로 들지 않는다. 거기에 체크. 옆에다 쓸까요? 예의에 관한 책의 내용을 이해돼요? 얘기라고 했으니까 예의를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는 과부의 문에는 함부로 들지 않는다. 과부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는데 북곽선생 같은 점잖은 어른이 과부의 방에 들어올 리가 있겠나? 우리 고을 성문이 무너진데 여우가 사는 굴. 여우의 체크. 여우란 놈은 천년을 묵으면 사람 모양으로 둔갑할 수가 있다더라. 둔갑의 체크. 그래서 여우란 놈이 북곽선생으로 둔갑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이 다섯 사람은 북곽선생님이 우리 엄마랑 놀 리가 있어 없어?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들으니 여우의 머리를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발은 그림자에 감출 수 있고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서 남에게 예쁘게 보일 수 있다더라. 우리 저놈의 여우를 때려잡아서 나누어 갖도록 하자. 거기에 체크. 여우를 때려잡아서 나누어 갖자. 다섯 놈이 방을 둘러싸고 우르르 쳐들어갔다. 북곽선생은 당황하여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서의 체크. 옆에 쓸까요? 위선적인 스스로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있음. 이미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과부랑 놀아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모가지를 가로 열어볼까? 여기서부터 두 다리 사이로 쑤셔봤고 어때? 그 다리 가랭이 사이에 지 대가리 넣었대요. 귀신처럼 춤추고 낑낄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 속에 빠져버렸다. 그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여기까지 가로 닫읍시다. 어때요? 우스꽝스럽게 해놨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써볼까요? 희화화. 가로 열고 북곽선생의 도망치는 모습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들고 바라보니 뜻밖의 범의 동그라미 호랑이가 등장했습니다. 길목에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범은 북곽선생을 보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쏴지고 외면을 했다. 자, 근데 거기에 체크해볼까요? 범은부터 외면을 했다. 너네가 볼 때 호랑이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의인화라고 써주세요. 의인화. 그리고 호랑이랑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전기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허 유자여. 아까 이 유자가 뭐라고 했었죠? 네, 유교 선비에 대한 이야기였죠. 선비여 더럽다 라고 하면서 대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천자와 제후는 북곽선생을 잘못 평가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안 훌륭하지. 동리자의 아들들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사건의 본질의 체크. 사건의 본질이 뭐예요? 북곽선생이 온 거지. 거기에 쓰세요. 북곽선생과 동리자가 밀회를 가짐.
몰래 만났다.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에 체크.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지? 그치? 여우라고 생각하고 잡아 죽이려고 함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2번 선택지도 맞는 말인 걸 알 수 있겠죠. 독리자는 성이 다른 5 아들을 낳음으로써 자신을 연료로 맡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자, 비판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지?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독리자가 비판을 하고 있나요? 그게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귀신처럼 춤추고 낄낄거리는 도망치는 것을 볼 때 북학 선생은 자기 행동이 떳떳하지 못함을 알고 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위선적인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4번은 맞는 말입니다. 작가는 당대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 거기에 체크, 이상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들 체크. 이게 바로 누구랑 누구였어요? 써볼까요? 누구랑 누구였어? 그치, 북박 선생과 독리자에 대한 이야기죠. 이중적인 모습. 그래서 여기서 이중적인 모습의 체크. 이중적인 모습은 뭐였죠? 독리자는 뭐가 이중적이었어요? 과부를 만나는 것. 그리고 미안해. 북곽 선생이 과부를 만나는 것이지. 그리고 독리자는 뭐가 이중적이었죠? 아들이 성씨가 모두 다르고 북곽 선생을 꼬시는 거죠. 꼬드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대 지배층의 위선을 비판하고 있다. 이해됐나요? 네. 2번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을 근거로 범이 북각 선생에게 유자여 더럽다라고 평가한 이유. 아까 유자가 뭐라 그랬죠? 선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방금 5번 선택지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오면 됩니다. 써볼까요? 당대의 썩은 사대부 계층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안 돼요. 똥에 빠져서는 너무 1차원적이에요. 여기서는 숨겨진 의미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당대의 썩은 사대부 계층에 대한 비판이다. 근데 여기서 썩었다가 뭐가 썩었냐 라고 한다면 위선적으로 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더 좋아요. 위선적으로. 안돼. 다음 거 보겠습니다. 유충렬전 볼까요? 유심의 동그라미, 부인 장씨와 장씨의 동그라미, 형산에 치성을 드리고 치성의 밑줄. 치성이란 단어 뭔지 아나요? 거기에 쓰세요. 기도. 치성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고 신이한 꿈을 꾼 뒤 천상계의 신선 자미성이었던 충렬을 아들로 얻는다. 충렬의 동그라미. 자, 그리고 체크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천상계의 신성 자미선이었던 거기에 밑줄. 그러면 이 내용은 천상계에 있던 존재가 지상계의 사람으로 태어난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우리 이걸 뭐라고 했었죠? 적강 모티브였죠. 적강 모티브였습니다. 적강 모티브가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천상계에서 주방장. 그치. 그렇지. 천상계의 인물이 지상계로
유배당하는 거였죠. 추방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벌써 적각 모티브가 쓰였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정환담 역시 정환담의 체크. 천상계에서 죄를 짓고 지상계로 내려왔는데 충렬의 가족을 계략에 빠뜨려 흩어지게 한다. 그러면 너네가 볼 때 충렬이 주인공이냐 정환담이 주인공이냐? 충렬이가 주인공이겠죠. 정환담은 나쁜 사람입니다. 충렬은 전직 고관인 강희주의 도움으로 강희주의 동그라미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강희주는 누가 되겠어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목숨을 건지고 그의 사위가 된다에 체크 한번 해주고, 아, 강희주 딸과 결혼을 했구나. 그러나 세모, 강희주도 정환담과 대립하다 물려놨다라고 했으니까 강희주도 어땠대요? 털렸대요. 충렬은 때를 기다리며 도수를 배운다. 도수를 배운다의 체크. 너네 도수를 배울 수 있냐? 못 배우죠? 그럼 무슨 성? 비현실성이니까 전기성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정환담이 호국과 내통을 하고 호국의 동그라미, 이 호국 할 때 호가 호의 체크 한번 해주고, 여기서는 호는 청나라의 뜻입니다. 청나라. 이거 청나라라고 알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배웠어. 언제 배웠지? 역사, 국사, 한국사 할 때 배우는데. 병자호란 써보세요. 썼어요? 병자호란이 뭐예요? 병자년에 일어난 호란, 청나라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왕 하면은 청나라의 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 호국 하면 청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통하고는, 내통이 무슨 뜻인지 아나요? 몰래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몰래 이야기를 나눈. 명나라는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 된다. 그래서 실제적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가게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이때 원수는 원수의 동그라미. 우리 아까 원수가 뭐라 했죠? 지금 전쟁이지 이제. 대장군. 그치, 원수는 대장군이지. 그럼 여기서는 누가 원수가 되겠어요? 정환담일까요? 유충렬일까요? 다시 생각해 볼까요? 원수는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겠죠. 충렬일까요? 정환담일까요? 충렬입니다. 충렬이라고 적어주세요. 도성에서, 도성의 밑줄, 도성이란 단어 아나요? 모르죠? 거기에 쓰세요. 수도가 되는 성. 우리가 서울의 한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서울 이지랄하고, 조선의 수도 어디예요? 한양 이러죠? 그래서 그 성이, 여기서의 도성은 이 도가 도읍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도가 되는 성에서 적세를 탐지하고 있었는데 한 군사가 달려와 아뢰되 말하기를, 지금 도적이 금산성으로 쳐들어와 군사를 다 죽이고 중군장을 찾아 횡행하니 원수께서는 급히와 구원하소서. 거기 옆에 써볼까요? 구원하소서의 체크. 옆에 써보세요. 도와주세요. 도움을 청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니 원수가 대경에서, 대경의 체크. 대경이 뭐예요? 놀라다의 의미입니다. 크게 놀람이라고 적어주세요. 크게 놀람. 금상성에 있는 심리를 뜰로 나는 듯이 달려가 병력 같은 소리를 질렀다. 거기 심리를 뜰로 나는 듯이 달려가의 체크.
10리라는 건 10km거든요. 거의 14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근데 이거를 너네 씨발 거의 뭐 마당 달려가듯이 달려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것도 뭐다? 전기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르며 적진을 해치고 중군장 조정만을 구원해 장대에 앉힌 후 조정만의 체크. 중군장 조정만이래. 위에서 중군장을 찾으려고 했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구하러 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필마 단창으로, 필마는 한 필의 말이에요. 단창은 하나의 창입니다. 성화같이 적진을 향해 달려갔다. 원수의 장성검이 지나는 곳에 청극한의 머리가 떨어졌다. 그럼 청극한은 착한 놈일까 나쁜 놈일까? 나쁜 놈이겠죠. 그래서 유충렬이 청극한의 머리를 썰었고요. 천사마가 닿는 곳에 10만 군병이 10만 명의 군사와 병사들이 팔공산의 초목이 뭔지 아나요? 거기 쓰세요. 초목. 풀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목이라는 건 풀초 나무목, 풀과 나무예요. 구시월에 만나듯이 순식간에 없어졌다. 그럼 이것도 뭐야? 전기성에 대한 이야기죠. 이해됐나요? 비범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수가 본진으로 돌아와 칼끝을 보니 정한담은 간대가 없고 전우가 모두 지금껏 보지 못했던 되놈들이었다. 되놈의 체크. 이 되놈은 떼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떼놈은 중국인에 대한 청나라 사람들이라고 적어주세요. 청나라 사람을 떼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한담이 원수를 속이고, 그러면 원수를 속이고의 체크. 정한담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뭐다? 정한담이 원수를 속였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유충렬이 아까 중군장을 구하러 도성에서 떠났지, 그치? 그래서 도성으로 떠난 사이에 정한담이 도성으로 쳐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나? 성중에는 지키는 군사가 전혀 없었으며 황제 또한 원수의 힘만 믿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여기에 쓰세요. 이런 게 바로 성동격서라고 합니다. 성동격서 써주고, 성동격서의 뜻은 소리는 동쪽에서 내고 서쪽에서 때림이라고 적어주세요. 이해돼요? 한마디로 빈집털이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성문을 깨치고 권례로 들어가 함성이 이르기를 이봐 명제야, 명나라 황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네가 어디로 달아날 수 있겠느냐. 팔랑개비라 비상천하며 두더지라 땅으로 들어가랴. 하늘로 튈 거냐? 땅으로 숨을 거냐? 니놈의 옥새를 빼앗으려고 왔는데. 옥새의 체크. 옥새 들어봤나요? 네. 옥새가 뭐죠? 하늘 보고. 아, 옥새에 쓰세요. 황제의 임금의 도장입니다. 여기서 옥새는 도장이에요. 그리고 이 도장은 임금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임금의 권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옥새를 빼앗는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내가 황제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너 이제는 어디로 달아나려느냐. 밥비나와 항복하라 하는 소리에 궁궐이 무너지고 곰백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다. 정신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한담의 고함 소리에 명제도 넋을 잃고 용상, 임금이 앉는 곳이죠, 떨어졌으나 다급하게 옥새를 품에 품고 말 한 피를 잡아타고. 봐봐, 옥새를 품에 품고 튀었다고 했지. 그만큼 옥새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엄청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빠지며 북문으로 빠져나와 변숙가로 도망했다. 한담이 대희해. 대희의 체크. 아까 대경이 뭐였죠? 크게 놀라는 거였죠.
배희는 뭐겠어요? 크게 기뻐하는 거죠. 천둥 같은 소리를 지르고 순식간에 달려들어 부척 장검을 휘두르니 천자가 탄 말이 백사장에 거꾸러지거늘. 그럼 이제 천자 어때요? 꼼짝없이 잡히게 생겼습니다. 천자를 잡아내어 마하, 말 아래에 엎어뜨리고 서리 같은 칼로 통천관을 깨어 던지며 호통하기를 이봐 명제야 내 말을 들어보아라. 하늘이 나 같은 영웅을 내실 때에는 남경의 천자가 되게 하심이라. 거기에 체크해 볼까요? 하늘이 나 같은 영웅을 내실 때에는 남경의 천자가 되게 하심의 체크. 자, 거기에 써보세요. 운명론이라고 써볼까요? 그래서 스스로가 정한담이 황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뭐다? 야, 내가 하늘이 나한테 황제가 되라고 했는데 어떻게 네가 천자가 계속 되기를 바랄 소냐? 내가 네 한 놈을 잡으려고 10년을 공부해 변화무궁한데 네 어찌 순종하지 않고 조그만 충렬을 얻어. 체크. 조그만 충렬을 얻었다의 체크. 그러면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야? 충렬을 무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렬의 능력을 무시함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은 뭐야? 야, 나 10년 동안 준비했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족밥 찌끄러기 같은 충렬이를 얻어가지고 내 군사를 침노하느냐, 나한테 덤비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죄를 논죄컨대 이제 바삐 죽일 것이로되. 야, 그래서 내가 너 죽일 건데 말이지. 옥새를 바치고 항서를 써서 올리면의 체크. 항서는 항복문서입니다. 항복하는 글이에요. 항서에 쓰세요. 항복하는 글. 죽이지 아니하겠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여기서 그렇지 아니하면은 뭐에 대한 이야기? 항복하는 글을 안 쓰면 니놈은 물론 내 노모와 처자를 한 칼에 죽으리라. 거기에 체크. 내 놈은 물론 니놈의 엄마와 처자, 와이프와 자식들을 한꺼번에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뭐하고 있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위협을 가함. 가로 열고 협박.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하니 천자가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 항서를 쓰자 한들, 그래 네 말대로 항복문서를 쓸게. 근데 지필이 없다. 지필의 체크. 지필의 지자는요, A4 용지 할 때 지자입니다. 그래서 종이에 대한 이야기고요. 필은요, 연필 할 때 필자입니다. 붓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 근데 종이하고 붓이 없는걸?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타신이 한담이 분노에 창검을 번뜩이며 말할 골룡포. 골룡포의 체크. 골룡포 들어봤나요? 임금이 입는 옷입니다. 임금이 입는 옷. 그래서 옷을 찢어서 떼고, 그래서 골룡포는 종이로 쓰란 이야기고요. 손가락을 깨물어의 체크. 여기서는 뭐예요? 붓을 대신해서 쓰란 이야기죠. 그래서 항서를 쓰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 이 내용은 거기 써볼까요? 옷을 찢어 종이를 대신하고 손가락을 깨물어 붓을 대신하여 혈서라는 건 피로 쓰는 글이에요. 혈서로 항복 문서를 쓸 것을 요구함. 그래서 옷을 찢어서 종이로 대신하고 손가락을 깨물어 붓을 대신해 혈서로 항복 문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해되나요?
얘들아 혼자 읽을 때랑 좀 다르지? 천천히 읽으니까. 하는지라 천자가 골룡포를 찢어떼고 손가락을 깨물었으나 차마 항선은 쓰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황천인들 무심하리요 황제의 하늘인들 무심하리요 라고 했으니까 이제 곧 있으면 뒷부분에 유충렬이 나타나서 구해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됐나요? 3번부터 볼게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천자는 도망치는 도중에 옥새를 잃어버렸다의 체크. 이거 옥새 잃어버렸나요? 아니죠. 옥새를 품에 품고 있었다. 거기에 써볼까요? 옥새를 품에 품고 있음. 정한담은 근상성에서 충렬을 기다리고 있었다. 맞나요? 아니죠. 충렬이 가니까 뭐 했어요? 황제가 있는 곳을 쳐들어갔죠. 정한담은 충렬이 천자가 될 제목이라고 인정하였다. 제목의 체크. 거기서의 제목은요. 인재라고 봐주세요. 인재.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정한담이 야 충렬 황제 될걸? 이라고 이야기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아까 충렬 무시했죠. 그래서 안 돼요. 천자는 원수를 믿지 못해 성 안에 많은 군사를 두었다. 거기에 체크. 원수를 믿지 못해 성 안에 많은 군사를 두었다의 체크. 아까 뭐 했어요? 거기 써볼까? 원수를 믿고 잠을 쳐 잠. 정한담은 충렬을 천자로부터 떨어뜨리려는 계략을 꾸몄다. 그래서 아까 성동격서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충렬이가 중군장을 구하러 간 사이에 원수는 임금을 황제를 치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4번 보겠습니다. 이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웅의 일대기에서 영웅의 기이한 출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기이한 출생의 밑줄. 이게 정상적으로 태어났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거 정상적으로 태어났나요? 아니죠. 그 뭐였어요? 기도했던 애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 기이한 출생의 체크. 치성을 드린 후 충렬이 태어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죠. 강희준은 충렬에게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 그래서 아까 살려줬다고 했었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입니다. 서술자를 충렬이 지닌 타고난 능력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사실적 묘사의 체크.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가능한가요? 아까 비범한 능력, 전기성에 대한 이야기였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호구가 군사들을, 호국이 아까 청나라의 군사들인 거죠. 떼놈으로 지칭했다. 아까 청나라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떼놈이라는 건 거의 비하하는 발언이에요. 우리가 중국 사람들 막 가끔 보면 막 짱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외놈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적개심. 그래서 얘네들을 싫어하는 당대의 모습이 드러났다. 맞는 말이고요. 정한담 역시 충렬과 마찬가지로 천상계의 인물이기 때문에 비범한 능력이 지녔다. 아까 정한담도 천상에서 죄를 지어서 쫓겨났다고 설명을 했었죠. 앞부분에서.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난 부분의 첫 어절과 끝 어절, 서술자의 개입 밑줄. 서술자의 개입은 거기에 써볼까요? 다른 말로 편집자적 논평, 편집자적 논평이라기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은 서리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리법. 서리법이 뭐였죠? 그쵸. 의문문을 사용하는 거였어요. 의문문을 사용. 근데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에 있나 봅시다. 거기 어찌 황천인들 무심하리요. 이 부분 있죠?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맨 뒷부분. 황천이 무심할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심할 리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찌라는 단어하고 첫 어절은 어찌, 끝어절은 하리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예. 여기까지 오늘 설명을 하고 숙제는 213쪽 풀고요. 그리고 개념은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218쪽, 219쪽, 220쪽, 221쪽까지 읽고 풀어보세요. 어차피 작품은 이렇게 제가 어차피 계속 설명을 할 거니까